안녕하세요. 분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입니다. 이 채널은요, 전국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나 그 다음에 무순위 줍줍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려서 보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걸 채널 활용을 하셔서 청약에 꼭 당첨하셔서 내 집 마련을 마련하시라는 제가 목적에서 이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이 채널에 개설을 하는데 분양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청약이거든요. 청약 제도를 딱 알고 있어야 내가 분양을 받는데 정말로 유리한데, 나는 청약 제도 그걸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약으로 꼭 분양에 당첨이 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고 이 청약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부터 청약 제도 5분 완전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영상 5분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채널을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입지가 괜찮은 지역만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지방은 분양권이 유일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라고 제가 좋은 정보와 소스 업로드 항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서 청약 제도에 대해서 5분 만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청약이 되게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게 느끼실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정보가 많아. 청약 홈에 들어가도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청약 용어들을 정말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도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청약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청약이 굉장히 어렵다 판단하시는데, 오늘 정말로 제 영상 킥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다가 순서대로 안내를 하나씩 해드리면 정말로 쉽게 청약 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순서대로 거기에서 세부 영상들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서 청약 공부 제대로 하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고 또 청약으로 당첨받아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청약 순서대로 보시면 정말로 쉽습니다. 청약 순서는 첫 번째 전체적인 브리핑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들어가 보시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청약에서 주택, 청약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청약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곰곰은 보시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청약 홈은 총 6개 단계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렸죠. 이 안내해드린 내용 하나하나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공고 내용을 요약하는 전체 홈이 있습니다. 공고 내용이 요약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왜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청약 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사항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세대주와 타입별로 공급 현황,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입주 예정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 지급, 전매 제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왜 중요해야 되는지 들어가서 세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한번 컨셉으로 잡고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청약을 많이 당첨을 시켜드리고 분양권을 거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수익을 발생시킨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중요성도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 볼게요.
두 번째로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청약주택입니다. 청약주택에서는 두 가지를 조금 팩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공급의 유형입니다. 얘는 청약주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국문주택인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민간 건설사가 지급하는 건지,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도 있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예치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5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준비한 거 특별공급 체크입니다. 입지 지역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우수한 지역에는 사실 일반 경쟁으로는 청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특별 공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특별 공급의 조건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내해드린 것처럼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가 예전에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한꺼번에 딱 묶여져 있는 통장도 있고요. 부금통장도 있고 청년 우대 청약통장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청약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품을 들고 있었을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주택의 유형에 청약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제가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의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별로 예치금이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잡혀져 있고요.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면적별로 예치금도 다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통장을 했을 때의 유의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필요한데 이게 1년 이상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요. 2년간 채워야 돼서 필요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의 개요를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한번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자격이 되게 중요해요. 통장이 있고 내가 청약의 예치금도 다 완치를 했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되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청약의 자격은 첫 번째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 모집 공고문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주 여부도 필요하고요. 부적격 당첨 취소 청약 통장이 재사용이 불가한 사례들 등 해가지고서 무주택 구성원이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주택이었다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인기가 좋은 국민주택 규모의 국민주택 입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될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되실 거고요. 재당첨 제한도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 틀리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주 기간도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세종시 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청약 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을 했었을 때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거주 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지역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지역에 내가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세종 같은 경우는요. 지역 우선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미 충청권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선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배정의 거주 요건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선 배정을 해줬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청약 가점으로만 적용이 되는 비율과 아니면 무순위 줍줍으로도 적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무순위 추첨으로도 적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현황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이러한 비율들도 지역에 따라 틀리다는 거 이러한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에 기타 사항들은요. 여기가 과연 언제부터 전매가 되는지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입주할 때까지 끌고 가서 내 집 마련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전매 제한이 필요가 없지만 내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얘를 적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나는 다른 지역에 살고 싶어 이러하신 분들은 전매 제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청약에서 요즘에 굉장히 무섭고 힘든 게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금의 폭탄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에 무조건 당첨이 돼가지고 이걸 끌고 갈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청약에 내가 당첨이 돼서 프리미엄을 1억을 벌은들 그 1억이 고스란히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청약의 시스템과 지금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거주 의무를 가지고서 이 청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지가 된 지역에 있어서는 거주 의무가 필요가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요 거주 의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기타 사항에서 체크를 해보고 옵션, 대출, 그 다음에 서류 일정들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청약에서의 기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청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설명드린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하나 세부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청약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 이때는 정말로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청약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공고문 가지고도 제가 공부도 좀 같이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짧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세부 사항 하나하나 업데이트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분양 365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이었습니다.